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신혼초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랫동안 꿈꾸던 신혼집 로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나에게 남편은 오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공간과 물건의 생각을 이해가 아닌 주입을 시켰다. 하지만 남편이 추구한 삶의 방식은 나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대신 내가 사들인 물건이 쌓여만 갔고 쌓여가는 물건만큼 우리의 관계도 냉랭해졌다. 공간도 관계도 어느 것 하나 회복하지 못한 채 나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의 역할만큼은 잘하고 싶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비록 집안일은 소화하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였지만 아이에 대한 노력만큼은 진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을 남편은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럴수록 더욱 공간 꾸미는 일에 집착했고 SNS 속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육아도 완벽하며 부러울 만큼 예쁜 집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착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결국 물건에 대한 집착은 대참사로 돌아왔다. 작은 신혼집은 내가 아는 살림과 모르는 살림들이 뒤섞여 넘치기 시작했고 물건들은 방치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물건이 많다고 느끼거나 비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보통 다 이렇게 살지 않나? 아이 키우는 집이 다 이렇지 뭐. 식구가 늘면 살림도 느는 것은 당연하니까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만 했다. 결국 우리 세 식구는 작은 신혼집을 벗어나 8평이나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수납이 배로 늘어난 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물건 때문에 치이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엄마, 부지런한 아내의 자리에서 완벽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모든 역할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쳐지기 시작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꾹꾹 눌러두었던 우울감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이었다. 나의 생명줄이었던 온라인상에서의 예쁜 집이라는 인정도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긴 역부족이었다. 내 우울의 원인 중 1순위는 버거운 집안일이었다. 그나마 청소와 요리는 생존형으로 체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리 정도는 다른 차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물건이 적은 집을 본 적도 정리정돈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은 물건이 많아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고 내가 할 일도 아니었다. 그런 내게 정리정돈이 쉬울 리가 없었다. 행복하기 위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찰나에 여백이 가득한 집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나를 미니멀 라이프의 세계로 끌어당겼다.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둘씩 실천하게 되었다. 그렇게 2년 동안 1일 1 비움으로 우리 집은 몰라보게 가벼워졌고 버거웠던 집안일과 정리정돈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자연스레 집안일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물건 자랑, 예쁜 집 자랑만 담아내기에 바빴던 SNS에 비움 기록을 새로 쓰면서 현실 속 일상을 기록했다. 재주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프로 살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해야 하는 이유도 방법도 모르는 가짜가 연출해 놓은 살림 이야기가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나의 살림력을 들키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또한 극에 달했다. 스트레스로 쌓인 화를 달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서 공간을 채우며 이것만이 내 유일한 숨통이라 여겼다. 원하던 물건을 드릴 만큼의 돈이 쌓이면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라며 소비에도 거침이 없었다. 집 구석구석은 쌓아놓은 물건으로 인해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짐을 보관한다는 쪽에 더 가까웠다. 쌓아놓은 물건들 중에서 다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물건을 보면서
온몸으로 나의 나태함을 직면하게 되었고 변덕을 체감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못난 자격지심이 공간을 망치게 했고 그 자격지심이 공간을 채웠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전에는 집을 가꾸기 위해 영혼을 갈아엎어도 좋았다.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기만 했는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움은 내게 확실한 취향을 선물해 주었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다. 여백이 넘치는 공간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여백이 넘치는 공간을 지속하고 싶었다. 그 이유 때문에 물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교 앞에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다. 집을 채우는 물건이 적어질수록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남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자리했고 정리와 청소가 편해진 집을 만들어갈수록 가족 모두가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집을 돌보는 일은 모두가 참여할 때 비로소 평화로워지며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연스레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신혼초와 달리 아이를 출산하고 살림 연차가 늘어날수록 식구도 늘고 짐도 늘었다.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평소에 관심이 적은 요리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청소와 정리에 쏟아부었다. 아이 키우는 집이 깨끗하면서도 예쁘기도 하네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틈틈이 사들인 물건도 관리해야 하고 짬짬이 아이도 남편도 챙겨야 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버거운 일상을 견디며 집안일과 육아, 내조의 시간을 버텼다.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균형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지고 말았다. 내가 집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예쁘다 했던 공간들이 꼴도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다. 부질없는 SNS도 단절하려고 했을 때 우연히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여백이 많은 집이라고 소개된 사진 한 장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빈 여백을 가지든 맥시멀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고 돈만 생기면 필요에 상관없이 사들이기 바빴던 내가 저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청소와 정리가 쉽겠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때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다양한 서적이나 사진, 글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았고 정말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라이프를 미니멀로 바꾸기로 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집안 살림의 부담감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집에 채워진 짐들이 나를 밟고 서 있다는 답답함과 공포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정말 살고 싶었으니까 물건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정작 어떤 물건이 몇 개가 있으며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욕구를 채우고 스트레스의 보상으로 물건을 채우고 풀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공간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물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새로운 물건에 투영했던 것이다. 예쁜 쓰레기로 방치하며 집에다 쌓고 또 쌓은 것이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예쁜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살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이고지고 살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존의 절박함이 시작의 이유였고 지속하게 만드는 유일함이 되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제거하면서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고 싶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거실 가득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들여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바람과 설렘을 책장에 채웠다.
당시 신혼집은 21평이었는데 동일 평수에 비해 거실이 조금 넓었고 정남향에 햇빛과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이었다. 3인용 소파를 들였음에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공간이었다. 그래서 책장 하나쯤 더 드린다고 해서 집이 좁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거침없이 드렸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쯤 거실에는 2개의 책장과 책장을 가득 채운 책, 아이의 장난감과 당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육아템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두 번째 집은 30평대로 보이는 28평이었다. 정남향 구조에 햇빛과 바람이 잘 드나들었고 무엇보다 거실이 예전 집보다 훨씬 넓었다. 평수가 늘어났으니 책장을 더 많이 들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이사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책장을 주문하기 바빴다. 그렇게 책장만 채웠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갑자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인테리어 병에 걸려서 인터넷으로 인기템을 사서 그 넓은 거실도 채웠다. 책장도 소품도 내가 아닌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위안과 함께 말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예쁨을 유지하는 집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육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두 번째 집도 욕구로 채우며 서서히 햇빛과 바람, 공간을 잃었다. 세 번째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다행히 더 이상 새 책과 책은 들이지 않았다. 앞서 2번의 쓰라린 경험으로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벽을 가득 채웠던 책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의 시선에 목을 매던 나의 유리 멘탈을 숨기고 채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많은 책을 비우면서도 채우거나 들이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 가서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책을 읽었다. 거실 가득 책으로 채웠던 그때보다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거실을 채웠던 책장은 중고 판매로 비우고 남은 것은 아이 방으로 들여 공간을 재구성했다. 그동안의 인테리어 병이 사라지면서 소품이 비워지고 공간이 회복되었다. 가족 간에도 싸움보다는 웃음과 활기가 채워졌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가면서 만들어진 우리 집 거실은 이제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더 이상 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실, 햇빛과 바람이 잘 드나들고 바라만 봐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우리 집 창 너머 뷰를 마시며 나를 챙긴다. 지난날 나는 현관에 쌓인 신발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발 디딜 틈이 없던 현관 바닥 신발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정리되지 않았다. 신지 않는 신발을 비우고 정리를 했더라면 해결이 되었을 텐데 계속 짜증만 내고 있었다. 정리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가능한 법이다. 그 후 신지 않는 신발들을 비우고 정리하면서 정리정돈이 편하고 청소하기도 쉬운 현관을 얻게 되었다. 정리되지 않는 신발들과 택배 박스, 아이스 박스까지 그곳은 청소가 되지 않는 곳, 아니 청소하기 싫은 공간이었기에 대청소를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살림과 먼지를 걷어내는 장소가 바로 우리 집 현관이었다. 그대로 두어서는 하루 종일 현관만 쳐다보다 합병으로 죽든지 저기만 청소하고 정리하다 가로사로 죽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서 밀대로 집안 바닥에 먼지를 쓸고 난 뒤 현관 바닥 마무리하기를 루틴으로 만들었다. 현관 바닥에 자주 신는 신발을 제외하고 신발장에 보관했던 택배 박스는 즉시 치워버렸다. 그랬더니 꽤 오랫동안 현관 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는 일이 쉬워졌고 1년여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현관 청소에 공을 들이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 치워야 할 물건을 제때 치우고 비워야 할 물건을 그때그때 비우고 정리해야 할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나는 여태 이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산 것이다. 꾸준함이 동반된 비움 생활 6년 동안 많은 물건이 비워졌고 새롭게 채워진 물건 역시 생겼다.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하루 중 쉼이 생겨나니 화가 쌓이지 않고 편안해졌다. 공간이 단정해질수록 집안일이 조금씩 수월해졌다. 누군가 살림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저는 여전히 집안일은 귀찮고 책임감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여유와 쉼을 한결 가벼워진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박정선 저자의 오거나이즈 타임 읽어드렸습니다. 살림에는 취미도 흥미도 없는 귀차니스트이자 게으름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저자는 어느 날 여백이 많은 집의 사진 한 장을 보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를 만나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노라면 초반에는 주부로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요.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비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2년간의 일일 비움을 통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정리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 집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마음먹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정리가 뚝딱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여백에 있는 단정한 공간, 여러분 모두 그런 공간에서 편안함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